2장 8절 Rn의 부분 공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Rn의 부분 공간이란 용어, 그리고 행렬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행렬의 열 공간과 그리고 영 공간이란 용어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부분 공간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 공간에 대한 기절한 용어를 새롭게 약속을 하고 각각의 부분 공간에 대한 기절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다음 시간에는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이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차원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라는 용어를 또 역시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이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2장 9절은 서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8절을 공부할 때 더불어서 2장 9절까지 같이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절한 용어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기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학교를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의 부분 공간을 H라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H를 그냥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 보겠습니다. 이 H 안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중에서 편의상 몇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벡터를 V1, 여기 어딘가에 있는 벡터를 V2, 여기 어디 있는 벡터를 V3 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오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VP, 자, 편의상 이제 P개를 선택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V1부터 VP의 이 벡터들은 H 안의 원소들이고요. 그리고 V1, V2, VP를 얘네들로 이루어진 이 부분집합은 당연히 H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됐죠? 왜냐하면 V1부터 VP는 H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당연히 H의 부분집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H의 부분집합을 편의상 스크립트 B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부분집합이 H의 기저, 베이시스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고요. 그 베이시스의 이니셜을 따와서 흘림체로 B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기저란 용어를 만족하게 되려면은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B에 대하여 이런 부분집합에 대하여 우리는 이 B가 자, 첫 번째 서로 1차 독립이어야 됩니다.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독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B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H를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생성교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 H는 앞서 배웠던 이 스팬교를 써서 표시를 한다면은 V1, V2, VP. 자, 요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 안에 있는 모든 1차 결합으로 H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벡터든 간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즉 생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즉 H를 생성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H의 부분집합 B에 대하여 이 B가 독립이어야 돼요. 1차 독립이어야 되고 그리고 H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이런 독립성과 H를 생성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B를 우리는 H의 기저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이니셜을 따와서 B라 표시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기저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글로 설명해 놨거든요. H를 생성해야 되고 H 내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열하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N차 정사각행렬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N차 가역행렬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어떤 행렬 A라 했을 때 우리는 이 가역행렬의 각각의 열들은 Rn의 기저가 된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제 5번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 A가 N차 정사각행렬입니다. A11, A12, A1N이고 A21, A22, A2N입니다. 자, 우리는 쭉 이렇게 있고 여기가 AN1, AN2 이 행렬이 가정하기를 가역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앞에 2장 3절쯤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가역행렬에 갖고 있는 성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얘를 제1열 벡터, 편의상 볼드처럼 A1이라 표시를 할까요? 얘를 그럼 제2열 벡터 A2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를 N으로 표시했을 때 우리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 행렬 N차 정사각행렬 A가 가역행렬이란 말과 동치가 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N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N개의 벡터들로 생성을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RNA 안에 모든 원소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도 되고 생성도 되니까 이 N개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분명히 RNA 기저가 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2장 3절에서 배웠던 결과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즉 여기다 글로 써보면서 할까요? A가 가역이라는 얘기는 가역일 필요충 문조건은 이제 요 A1 제1열 벡터와 제2열 벡터 그리고 쭉 가서 AN열 벡터들은 이들은 모두 서로 독립입니다. 1차 독립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 잘 보세요. 이게 성분 자체가 N개가 있잖아요. A1 자체도 어디에 있냐면 RNA 안에 원소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N개가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RNA 안에 원소입니다. RNA 안에 속하는 N개의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뒤에 가서 또 배웁니다만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기저에 관한 정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RN 공간 안에 N개의 벡터가 서로 독립이 되면 생성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생성도 되고 독립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기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저에 대한 정리를 2장 9절에서 배울 때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과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N개의 벡터들은 서로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N개의 벡터들로 생성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N개의 열 벡터들로 생성을 시킨 것이 곧 RN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열 벡터들은요. AN까지 이 열 벡터들은 분명히 RN의 기저가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N차 가역행렬에 대해서 N개의 열 벡터들은 RN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배웠는데요. 이 행렬 A가 만약에 항등행렬, 즉 단행렬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이 행렬 A가 단행렬 I나 또는 2로 표시하죠. 1, 0, 0 이렇게 가고 0, 1, 0, 0, 0 이렇게 되고요. 0, 0 쭉 가서 1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단행렬 또는 항등행렬이죠. 이 항등행렬은 이게 N차 정사각형이라 보겠습니다. N차의 항등행렬을 잘 보세요. 앞서 이미 N차의 가역행렬은 각각의 열 벡터들이 서로 독립이고 그들의 1차 결합으로 RN을 전부 다 생성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N개의 열 벡터들은 RN의 기저가 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각각의 열 벡터들은 서로 독립이 될 것이고 이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RN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 벡터들은 얘네들과는 다르게 보통 얘를 우리가 E1, 얘는 E2, 얘는 EN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리는 E1, E2, EN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RN의 기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RN의 기저가 되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렇게 생긴 기저를 우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표준 기저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라 할 것입니다. 표준 기저라 한다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이제 표준 기저라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교재 제4장에 가서 더 다양한 형태의 벡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텐데요. 모든 벡터 공간에는 항상 기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기저 중에서도 찾기가 가장 쉬운 기저가 이 표준 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져 있는 몇몇
대표적인 벡터 공간에서는 이런 표준 기절을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이 앞으로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RN의 표준 기절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즉 표준 기절은 1, 0, 0, 0, 0, 1, 0, 0, 0, 0, 0 이렇게 1이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RN의 표준 기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표시한 걸 열 벡터로 표시했다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행 벡터로 표시했다라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E1을 행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자, 제1 성분이 1로 되어 있는 것이 E1이고요. 제2 성분이 1로 되어 있는 것이 E2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성분만 1로 되어 있는 것이 EN 벡터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행 벡터로 표시한 거예요. 순서상처럼. 요거는 이제 열 벡터로 표시한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열 벡터 위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는 앞으로 얘네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표준 기절하겠다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해됐죠?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자주 나타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우리가 RN의 부분 공간이라는 용어도 배웠지만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열 공간이란 말과 영 공간이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부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공간의 기전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제 6번은 주어진 행렬의 영 공간의 기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영 공간이란 것은 이미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AX = 0을 만족하는 즉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 행렬의 영 공간의 기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 공간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영 공간은 바로 이와 같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바로 이 X들의 집합을 A의 영 공간이라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널 스페이스라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영 공간을 구한다는 얘기는 직접 연립방정식을 풀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기본 행연산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해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X = 0을 만족할 때 우리가 보통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덧붙여 가지고 이와 같은 확대행렬을 만든 뒤에 기본 행연산을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행렬을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간 다음에 가장 간단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어서 이 행렬과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 간단한 방정식을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푼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가우스 소고법이라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이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이 이와 같이 영행렬이면 어떠한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도 우측은 그대로 영행렬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A만 가지고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구해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A에 대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 A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3, 6, -1, -7, 1, -2, 3, -1, 2, -4, 5, 8, -4예요. 자, 우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맨 처음 여기가 가장 작은 숫자인 1이 올라와 있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해서 이제 두 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과 2행을 교환하도록 하죠. 1, -2, 3, -1이고요. -3, 6, -1, -7 나머지는 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행동치가 되는 행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1행에다가 3배를 해서 더하죠. 1행에다 3배에서 더했습니다. 3배에서 더하니까 여기 5가 되죠. 3배에서 더하니까 10이 됐네요. 3배에서 더했습니다. -10이 됐네요. -2배에서 더하죠. -2배에서 더했죠. -2배에서 더합니다. -2배에서 더하고 -2배에서 더합니다. 여기가 -2가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2행과 3행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그리고 2, 3, -1, 그리고
2행과 3행을 교환하는데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에다가 5분의 1을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다 아예 5분의 1을 곱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0, 0, 1, 2가 되고 5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3행도 보니까 0, 0, 1, 2,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두 행이 같으니까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를 빼서 다시 3행에다 더해버리면 여기가 다 0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미 기본행렬산 적용하는 방법을 앞에서 1장에서부터 많이 해와서 지금쯤 여러분들 숙달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행렬산을 적용해 본 결과 이 행렬과 행동치가 되는 행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행렬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와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하나 찾은 뒤에 그 AX =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나 이 행렬을 만약에 B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BX =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나 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모양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1,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1, 0, 0, 1, 2,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x1, x2, 열이 5개라서 문자가 5개가 필요합니다. x3, x4, x5, 그리고 여기가 0, 0, 0, 이와 같은 새로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했던 A의 영공간은 AX = 0을 만족하는 해 X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와 같이 이 행렬을 B라 하겠습니다.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얻어진 새로운 행동치가 된 행렬을 B라 했을 때 결과적으로 BX = 0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도 해가 똑같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풀어보도록 할까요? 행렬 풀어보면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과 동치입니다. 맨 밑에 있는 방정식은 0 = 0이니까 따로 쓰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풀어서 표시한다면 x1 - 2배 x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x3 2배 x4 마이너스 2배 x5 =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형태는 역대입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밑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서 차근차근 대입해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네요. 맨 밑에 있는 방정식을 살펴보니까 문자는 3개인데 방정식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어느 2개의 문자가 결정돼야 나머지 한 문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x3를 x4하고 x5를 이용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3는 얘네들을 넘기면 마이너스 2배 x4 x5가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에서 x1은 넘기면 2배 x2 마이너스 2배 x3 마이너스 3배 x4 플러스 x5와 같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x3가 x4하고 x5로 표시가 가능하잖아요. 얘네들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 x2 마이너스 2배 x3 여기다 대입하죠. 마이너스 2배 x4 2배 x5 계산은 번거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냥 매 단계가 필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흐름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플러스 4x4 마이너스 3x4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x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x5 플러스 x5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x5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x3를 x4하고 x5로 x1은 x2, x4, x5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했던 영공간은 바로 이 x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열벡터를 말합니다. 이런 열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x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x1, x2, x3, x4, x5 이런 열벡터들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 5개의 문자들 가운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3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x1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x3는 마이너스 2x4
플러스 x 2배 x5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x1은 그냥 여기다 쓸게요. 원래는 이제 옆으로 쭉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x1은 2배 x2 그리고 플러스 x4 그리고 마이너스 3배 x5 이같이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한 거고요.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x1 대신에 얘네를 대입하고 x3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x1 대신에 2배 x2 플러스 x4 마이너스 3배 x5 이와 같이 되고요. x2는 그대로 있고요. x3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배 x4 플러스 2배 x5 그리고 x4 그대로 있고요. x5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1부터 x5는 그냥 이미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만 묶어놓도록 하죠. 원래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이제 줄 그어놓고 여기다 x1, x2, x4, x5는 이미 실수란 말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안에 x2, x4, x5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x2가 들어있는 것들을 따로 묶어보고, x4가 들어있는 걸 따로 묶어보고, x5가 들어있는 걸 따로 묶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2는 여기 두 군데밖에 없네요. 그래서 2, 1 여기는 없어요. 0, 0, 0이고요. x4는 여기 있네요. 1 앞에 계서 1이고요. 여기는 없어요. 0. x4 앞에 계서 마이너스 2, 여기 1이고 여기 0이네요. x5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2가 있고 여기 0, 여기 1이 있네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요 벡터를 U 벡터, 이 벡터를 V 벡터, 이 벡터를 W 벡터로 한다면 U 벡터의 상수배, V 벡터의 상수배, W 벡터의 상수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편해서 UVW라 표시했다면 U 벡터와 V 벡터와 W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 1차 결합을 제로 벡터라 가정했을 때 얘네들 잘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얘네들을 이퀄 제로 벡터라 가정했을 때 x2, x4, x5가 동시에 0일 때밖에 이걸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독립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이 세 개의 벡터로 생성도 되지만 이 세 개의 벡터가 독립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0공간을 계산해 본 결과 주어진 행렬의 0공간의 기전은 이게 0공간이고요. 0공간의 기전은 얘네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U는 2벡터고 V는 2벡터고 이게 W는 2벡터예요. 그래서 U 벡터와 V 벡터와 W 벡터 이 세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A의 0공간의 기저가 됩니다. 자, 보다시피 0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것은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직접 다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0공간의 기저 자체는 풀이 과정이 길지라도요, 우리 이 다음 절에서 배우는 그 차원이라는 것을 만약에 구한다, 즉 기저를 구하지 않고 그냥 차원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차원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차원을 구한다는 것은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기저를 구하는 과정만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풀이 과정이 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간단한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A의 0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문제를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주어진 행렬 A의 열 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문제를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점차 확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이 예제 8번보다 훨씬 더 간단한 모양인데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0공간과 열공간은 다른 말입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열공간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구했던 것은 0공간이었고 지금은 열공간입니다. 자, 이제 A의 열공간에 대한 기저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열공간이라는 것은 주어진 이 B군요. 이 B라는 행렬의 열공간에 대한 기저를 구하는 것은 열이 모두 5개잖아요. 열 벡터가 5개의 벡터로 이루어졌는데 이 5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A의 열공간입니다. 즉 B의 열공간이에요. 자, 주어진 행렬 B의 컬럼 스페이스는 스팬, 즉 이
5개의 열벡터들로 생성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는 이 5개의 열벡터를 이 B로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B1, B2, B3, B4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를 구성하고 있는 이 행렬은 보다시피 4행 5열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열벡터를 B1부터 B5로 표시한다면 B의 컬럼 스페이스는 B1과 B2와 B3 그리고 B4 그리고 B5에 의해서 생성되는 집합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앞서 배웠던 열공간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로 생성된다는 얘기는 곧 이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이 B1에다가 적당한 상수배를 C1이라 하겠습니다. B2에다가 상수배 C2, B3에다가 상수배 C3, 그 다음에 B4에다가 상수배 C4, B5에다가 상수배 C5를 이렇게 해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1차 결합으로 표현된 집합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C1부터 C5는 적당한 스칼라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스칼라예요. 임의의 스칼라 값입니다. 자, 요렇게 5개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요. 이 행렬은 이미 이 행렬은 모양을 잘 보세요. 기역사다리꼴 모양이거든요. 이 기역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잠시 후에 풀게 되는 예제 8번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간단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기역사다리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추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축이 각각 이렇게 들어있고요. 추축이 들어있는 열은 바로 제1열과 제2열과 제5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축이 들어있는 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추축열이라 한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열 공간의 기저가 이 추축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B3하고 B4는 추축열이 아니죠. 이때 추축열이 아닌 B3하고 B4를 추축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근데 이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거든요. B3는 잘 보세요. 이 B1에다가 마이너스 3배라고 B2에다 2배를 해서 더하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3배 B1 그리고 플러스 2배 B2로 하면 B3가 구해지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축열이 아닌 B4도 마찬가지네요. 모양 자체를 잘 비교해 본다면 B1에다 5배를 하고 B1에다 5배를 하고 그리고 B2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추축열들의 1차 결합으로 추축열이 아닌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러면 이 표현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도록 하죠. B3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하고 B4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하도록 할까요? C1, B1, C2, B2, C3, B3 대신에 마이너스 3B1 플러스 2배 B2가 됐고요. 그리고 B4 대신에 5배 B1 마이너스 B2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4가 있었고요. B4 대신에 이걸 대입합니다. 5B1 마이너스 B2가 되고 그리고 C5 B5가 됐죠. 똑같은 조건을 붙이면 돼요. 여기는 다운표 쓴 거는 C1부터 C5는 다 스칼라라는 조건이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 중에서 잘 관찰해 보면 P1이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1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묶어내 볼까요? C1 마이너스 3C3 그리고 플러스 5배 C4 이것이 B1 앞에 개수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B2가 공통으로 들어있군요. B2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B2를 묶어서 본다면은 C2 플러스 2배 C3 마이너스 C4 이와 같이 되어 있네요. 얘네들이 B2 앞에 개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B5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C5, B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스칼라예요. 어차피 이거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B1의 상수배, B2의 상수배,
B5의 상수배들의 결합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표기인 스팬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B1과 B2와 그리고 B5 이들로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B1, B2, B5는 추측이 들어있는 열이다 보니까 보다시피 얘네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다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독립이 맞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성도 되고 독립도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B의 기전을 생각해 보니까 기전은 바로 B1, B2, B5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기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 공간에 대한 기저를 구하는 문제는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 노란색 분필로 강조했던 이 세 개의 열 벡터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세요. B1, B2, B5는 추측열입니다. 그래서 열 공간에 대한 기저는 추측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는 언제나 이 추측열하고 관련이 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0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끝까지 다 풀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열 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행렬의 추측열을 찾는 것이 곧 관건입니다. 추측열만 찾기만 하면 지금 보다시피 이게 추측열이었잖아요. 그게 곧 주어진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다뤘던 이 B라는 행렬은 처음부터 아예 기하사대로꼴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행렬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행렬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7번은 워낙 간단한 행렬이었었는데요. 이제 예제 8번 보다 더 일반화된 형태로 주어진 행렬을 A라 놨을 때 이 행렬에 대한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기저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자, 이제 B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B의 추측열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기저도 마찬가지로 A의 추측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행렬 A의 추측열을 찾아야 되는데요. 추측열을 찾는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7번은 처음부터 그냥 기본행렬선을 다 적용해서 완성시킨 기하사대로꼴 형태가 주어져 있지만 얘는 지금 사대로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우리 사대로꼴 형태를 바꿔가도록 하죠. 그러는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추측열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추측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A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직접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에다 바로 기본행렬선 적용할게요. 1, 3, 3, 2, 마이너스 9가 있고요. 자, 1행에다가 2배에서 2행에다 더합니다. 2배에서 더하니까 0이죠. 2배에서 더합니다. 6에서 2를 빼는 거니까 4. 2배에서 더하죠. 6에서 2를 더하니까 8. 2배에서 더하죠. 4,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군요. 2배 하면 마이너스 2, 9, 18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0.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3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2배 합니다. 2, 9, 18. 여기에 19가 됐네요. 그 다음에 1행에다 마이너스 3배에서 4행에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됐죠?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3, 9, 27. 마이너스 8 이와 같이 되니까 여기가 19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기본행렬선을 또 적용하도록 하죠. 1, 3, 3, 2, 마이너스 9. 자, 두 번째는 전부 다 4의 배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다 4분의 1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과 네 번째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 19가 되고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5,
9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행렬선을 또 적용하도록 하지요. 1, 3, 3, 2, 마이너스 9 그리고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이제 두 번째에다 3배에서 더하죠. 3배에서 더하죠. 3배에서 더합니다. 3배에서 더합니다. 3배하면 3, 4, 12. 19에서 11을 빼니까 여기 7이 되는군요. 이번에는 두 번째 행에다가 5배를 해서 4행에다 더합니다. 5배에서 더하죠. 여기가 0이 되는군요. 5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5배에서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되고 5배에서 더했어요. 5배 하니까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자,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에다가 7분의 1 곱하면 여기 1이 될 것이고 다시 더하면 여기가 0이 될 테니까 한 번 더 썼다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 나오겠군요. 여기가 1, 여기가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하사대리꼴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기하사대리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 3행을 기준으로 해서 위를 다 0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계속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0, 0, 0, 0, 1이고 자, 여기다 9배를 해서 더합니다. 여기가 다 0이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그대로 나와요. 1, 3, 3, 2, 0이죠. 9배에서 더했어요. 이제 3행에다 4배를 해서 2행에다 더해요. 그럼 0, 1, 0, 1, 2, 마이너스 1, 4배에서 더하니까 0, 2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선두일 위가 0이 나오게끔 하려고 해요. 기하사대리꼴은요. 사대리꼴은 이 아래만 0이 되면 되지만 기하사대리꼴 위까지도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0, 1, 2, 마이너스 1, 0이 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위가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에다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니까 1, 0. 마이너스 3배 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배 하니까는 3 더하기 2니까 5가 됐고 어떤 걸 더해도 0이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앞에서 했던 예제 7번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행렬에다 기본행렬선을 쭉 적용해서 기하사대리꼴을 만들어 보니까 앞에서 했던 이 모양과 똑같은 걸 살게 됐어요. 잘 보세요. 1, 0, 0, 0, 0, 1, 0, 0, 마이너스 3, 2, 0, 0, 5, 마이너스 1, 0, 0, 0, 0, 1, 0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피벗이에요. 그리고 피벗이 들어있는 열은 각각 1열과 2열과 5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열, 2열, 5열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행렬은 앞에서 했던 이 행렬이 B였고 이게 B가 됐거든요. 기본행렬선을 적용해서 만든 행렬이 얘가 B라 하면은 원래 있던 이 행렬이 A였었거든요. 자, 볼까요? 그래서 자, 이게 A입니다. 자, 그래서 0공간의 기절을 구하시는 얘기인데 잘 볼까요? 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리고 다섯 번째 열이 서로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B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잘 볼까요? 이거에 대응하는 열을 생각해 봅시다. 우린 여기서 얘네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첫 번째 열 벡터, 이거 예제 6번이었군요. 화면에 선생님이 앞으로 넘겼었네요. 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여기 A1부터 A5 있듯이 얘가 바로 요 위에다 씁시다. A1 열 벡터고 얘가 바로 A2 열 벡터가 되고 얘가 바로 A5 열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기절을 구하는 문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A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전은 A1과 A2와 A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B1, B2, B5는 B라는 행렬에 대한 열 공간의 기저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A라는 이 행렬의 열 공간의 기저를 얘네들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이 열 벡터는 성분이 4개짜리인데 맨 마지막이 다 뭐예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아무리 결합해도 얘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즉 추측열이 들어있는 거는 1열, 2열, 5열이라는 것, 1열, 2열, 5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 기본행렬선을 이용해서 찾은 뒤에
원래 있던 행렬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를 찾을 때는 원래 있던 행렬의 1열, 2열, 5열을 이용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이걸로 A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를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A의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는 얘네들로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집합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얘네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1, 마이너스 2, 3과 그리고 3, 마이너스 2, 3, 4 그리고 마이너스 9, 2, 1,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B라는 이 행렬의 기저는 이걸 쓰는 거예요. B를 물어봤느냐 A를 물어봤느냐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는 0, 1, 0, 0 그리고 0, 0, 1, 0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기저를 얘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 이해됐죠? 얘가 맨 마지막은 다 0인데 얘네들은 다 0이 아니니까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얘네들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A의 컬럼 스페이스 기저는 이걸로 B의 컬럼 스페이스 기저는 이걸로 구별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그것만 잘 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0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것도 확인해 봤고요. 열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요약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행렬 A의 추측열들은 A의 열공간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것 이해됐습니까? 추측열이 들어있는 그 열이 바로 이 열공간에 대한 기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예요. 컬럼 스페이스 기저는 A의 추측열 그 자체를 이용해야 되지 기본 행렬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약 사대리꼴의 그 추측열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만 주의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2장 8절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 2장 9절에서는 앞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런 부분 공간, 열 공간, 그리고 영 공간의 기저들을 배웠었잖아요. 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차원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절에서는 차원과 그 랭크에 관련된 것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